오! 어떡해. 헐. 이거 어떡해. 아이고야. 재료를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주문했던 거여서 초콜릿, 버터, 생크림을 다시 사러 나가야 했어요. 방산시장에서 제과 제빵 재료를 판다고 해서 급하게 갔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을까봐 걱정됐어요. 방산시장에 저희가 찾는 재료가 없어서 검색해봤더니 고속터미널의 B&C 마켓에서 판다고 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재료를 다 사고 집에 가서 닭다리살을 삼겹살처럼 야채와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케이크 만들기. 한번 해봤으니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해가 창을 통해 따사롭게 들어올 때부터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해가 다 넘어가고 벌써 밤이 되었네요. 그래도 케이크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험을 단 한 번의 기억으로 나쁘게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해요. 물론 중간중간 현타가 와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요. 예전에 삶이 힘들 때 잘 지나보내는 방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어떤 댓글이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떠올리곤 하거든요. 어떤 내용의 댓글이었냐면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제 자신이 인생이란 게임 속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든 일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인생 스토리 쩌는데? 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그저 즐기려고 노력한다는 댓글을 봤어요. 제가 물론 오랜 시간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순탄히 흘러갔던 일보다 어찌어찌 어렵사리 해낸 일들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도 끝까지 해내고 싶었어요. 물론 울지 않고 차분히 해나가면 좋겠지만 저는 감정이 크고 다양한 사람이라서 감정에 쉽게 빠지곤 해요.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감정으로 잘 넘어가기도 하고 감정은 제게 삶의 원동력 중 하나라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감정에 고여버리는 것만 조심하려고 해요. 감정에 고여버리면 자책하거나 나 자신을 해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웃으면서도 똥꼬에 털 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즐겁게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니까 레시피도 외워져서 수월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늘 고난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듯 이번에는 소분해놓은 설탕 말고는 여분의 설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설탕을 사와야만 했어요. 참 쉽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만큼 기억에 오래오래 남겠죠? 얼른 만들어서 먹고 싶었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시킨 초콜릿과 같은 초콜릿을 사려고 방산시장에서 B&C 마켓으로 간 거였거든요. 역시 초콜릿 디저트는 초콜릿이 좋아야 맛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레시피 영상에 나온 발로나 까라이브를 똑같이 사용했는데요. 조악한 맛의 초콜릿이 아닌 정말 고급스러운 초콜릿이고 약간 베리류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저렴하니 참고하세요.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해서 저녁 9시쯤 완성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다 지나간다. 안녕. 그래도 케이크를 다 만들면 포장해서 친언니네 배달 갈 거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건 받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행복한 것 같아요. 무엇을 줄지, 어떻게 만들거나 구해서 줄지,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행복해요. 물론 저는 주변 사람에게 많이 받는 편이라서 줄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주려고 노력해요. 이럴 때 느끼지만 제 인생에서 사람과 사랑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 고양이랑 고향집 강아지들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나요? 그런 존재나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두 번째로 만든 케이크 반죽이 첫 번째 것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더라고요. 너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조용필 선생님의 바운스라는 곡을 아시나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 태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정말 유명한 곡인 단발머리, 모나리자 등을 부르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음악을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나이가 지나고 나서 2013년에 조용필 선생님께서 바운스라는 곡을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2013년이면 조용필 선생님께서는 60세가 넘은 나이였는데 어쩜 그리 트렌디하실까 놀랐고, 나이가 들어서도 설렘을 표현하시는 것에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른들을 봤을 땐 보통 나이가 들면 많은 것에 무뎌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 일일이 상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도 설렘과 사랑을 노래하시는 조용필 선생님을 보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겠지만 그래도 다르게 늙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늙고 싶다 혹은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감정이 늙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저는 감정이 크고 다양하니까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제 감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이어야겠지만요. 떠들다 보니 케이크 반죽이 완성되었네요. 다시 완성된 반죽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럼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반죽을 엎었을 때 얻은 깨달음을 되새겼어요. 인터넷에서 초콜릿을 시킬 때 베이킹 원형 틀과 케이크 돌림판도 같이 샀는데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B&C 마켓에 갔을 때 크림바를 용도로 쓸 긴 스패츌러도 사서 한가열 편안하게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도구도 샀으니 한 번 더 베이킹에 도전해볼까봐요. 역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제야 다음번에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요. 마스카포네 딸기 크림 위에 생딸기도 올렸어요. 역시 겨울은 딸기철이죠. 물론 귤도 좋아하지만. 여러분은 딸기파이신가요? 귤파이신가요? 저는 사실 배를 제일 좋아해요. 케이크를 완성하면 포장한 다음 제가 운전을 해서 언니네에 배달할 거예요. 이브 전날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서 익숙해지기 위해 자주 연습하려고요. 뭐든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든 조급해하지 말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케이크 드디어 완성!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는 더 평온한 마음이길 바라며 곧 다가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